네,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종합특검 공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지민 특검봅니다. 종합특검은 지난주 참고인 37명을 소환하여 조사하였고,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디올백 수사무마 관련하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디올백 수사 당시 수사 관련자들이 사용하던 PC 10여 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 관저공사와 관련하여 김건희 씨가 명품을 추가로 수수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해서 현재 관련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종합특검 청사 주변에서 발견된 드론과 관련해서 특검 차원에서 내사를 진행한 결과 종합특검과의 연관성이 없어 내사 종결 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서울 고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 관련해서 기자분들의 문의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담당 특검보인 권영빈 특검보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공식 브리핑은 마치고요. 이첩 사건, 고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마칠까요? 네. 간접 관련해서 추가 수수 정황을 확인했다고 하셨는데 이건 전에 있는 특검이 발견했던 거 외에 추가로 네, 말씀드린 바대로 명품을 추가로 수수한 정황이 확인되어서 관련 업체와 대표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추가 명품 수수라는 게 김건희 특검에서 확인된 수사를 했던 공여자 같은 공여자 그 부분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수수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 또한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지금 압수수색 진행 중이어서요. 끝나고 나면 아마 저희가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한 브리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액이라도 알았었나요? 네, 그 부분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럼 공식 브리핑은 이 정도로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관심이 지대하신 이첩 사건 관련해서 우리 권영보 특검보님께서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권영빈 특검보입니다. 이제 그 지난주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 관심이 국민 여러분들하고 기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높아서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제가 직접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단 종합특검의 서울고검 인권침해 TF 사건 이첩 관련해서 저희는 일단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위는 2025년 9월 달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증언 관련 진상 확인 조사 및 결과 보고 지시를 했고, 그에 따라서 대검이 서울고검에 인권침해 점검 TF 구성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도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종합특검법 2조 1항 13호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의 은폐, 무마, 회유, 증거 조작, 증거인멸 등 적법 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쌍뭐뭐, 쌍땡땡 등 특정 사기업의 수사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어 술파티 의혹도 우리 종합특검의 주요 관심사는 아닙니다.
법 규정은 명확하게 적법 절차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농단이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종합특검이 서울고검에 이첩하게 된 사건 이첩을 요청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25일 종합특검은 출범했습니다. 26년 3월 초순경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 하순 서울고검 인권침해 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종합특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작수사, 조작기소, 국정조사, 해당 사건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윤석열에 대한 보고의 단서가 확인된 경우에 수사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조작 수사 기소 의혹 사건들 중에서 유독 대북송금 사건을 종합특검이 이첩받은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향후 특검법과 원칙에 따라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 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공유할 것입니다. 종합특검은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사 인력 보강은 이 사건 성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합특검이 출범한 지 한 달 반 가까이 되면서 이미 각 팀별로 수사 대상 사건들을 배당을 했고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현재 이 새로운 사건을 충실하게 수사하려면 부족한 인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종합특검법상 검사 파견 정원은 15명입니다. 그러나 현재 파견된 검사는 1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명이 파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종합특검에서는 법무부와 대검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10여 명이 넘는 검사 파견을 요청했으나 모두 각자의 사정을 이유로 파견이 불허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상 검사 파견 정원도 채우지 못한 채 수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맞이하여 이 사건을 위해서 나머지 검사의 파견을 법무부에 요청한 것입니다. 기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법무부와 대검의 징계, 관계자 징계, 검사에 대한 공수처 수사, 공소 취소 등은 종합특검의 이 사건 수사와 무관합니다. 그것은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근거를 가지고 진행될 것이고 종합특검은 오직 종합특검법에 따른 규정에 충실하게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지난주에 대검에서 생중계되는 현장에다 대고 사건 기록이 이첩됐다는 말을 함으로써 은밀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가 만천하에 공개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구한 억측과 의심들이 많고 사실 종합특검에 대한 불신도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의견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는 뭐 그 수사 종합특검이 수사 대상을 무한정 늘린다든가 근거 없이 확장한다든가 이런 식의 기사를 쓰지는 말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공식 질의는 한 3개 정도 받고요. 그 뒤는 브리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부총무님 아까 특정 사기업이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고 연어 수사지나 의혹도 주요 관련사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다만 개인적인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그 강용철 회장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하신 전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수사 공정성 같은 부분에 우려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한번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 예.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이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우리가 명명하고 수사 대상은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그 수사기관입니다. 그 특정 기업이 수사 대상일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을 변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변호 시점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 초까지 단기간이었고 실제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그 외국에서 체포돼서 귀국하고 기소되는 단계에서 저는 사실상 해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맡았던 사건은 대북송금과 전혀 무관하게 이화영의 뇌물 수수와 쌍방울의 뇌물 공여 사건이었고 그것도 제가 끝까지 그 맡아서 수행하지 못했던 것이고 제가 관여했던 시기도 이 대북송금 진술회유 관련해서는 무관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아까 대통령실 보고 정황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모든 사건으로 확정이 안 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정황이 확인된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대략적으로나마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특검법상 그 관련 사건 공소 유지 관련을 받거나 지휘하거나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취지가 공소 취소는 관련이 없다라는 특검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일이 없다라는 이제 아예 확언을 하시는 건지 좀 의미를 예. 좀 아니, 그러니까 공소 취소는 누군가가 막 떠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수사를 하는 기관이지 공소 취소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소 취소라는 것은 그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거지 우리는 특검은 공소 제기도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검토하거나 고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3월 초순에 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특검법 수사대상 2조 1항 13호에 일단 걸어놓고 수사를 해보니까 뭔가 그 대통령실이나 윤석열의 관계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은 수사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 수사 시작 전에 단서가 확보된 경우에 수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26년 3월 초에 그 단서를 확보하고 있었고 그 조용히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검토하던 중에 그 서울고검 사건을 이첩받을 필요성을 느껴서 이첩받은 건데 그것도 종합특검이 막 이 세상 천재 떠들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원래 이게 서울고검에서는 검사들 상대로 감찰이 진행되고 있었던 건데 그 지난주에 대검에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밝혀버림으로써 사실은 그 수사의 밀행성과 기밀성에 상당한 타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감찰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이 수사 대상자라고 생각하고 수사를 받을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그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왕에 공개된 이 상황에서 종합특검이 숨기기보다는 여러분께 밝히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올바르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앞으로 진행 경과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건은 초대형 국정농단 구성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대략적으로 어떤 사건이 사실 지금까지 알려지다가 뭐 이렇게 갑자기 등록이 있을 때는 그냥 뭐 연어주고 해명하고 약간 이런 사건에 머물러 있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게 초대형 국정농단에 윤석열 정부가 개입했다는 그 가설을 포착하셨다는 데 그게 좀 어떤 수준인지 이게 다른 사건들과 좀 구분되려면 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좀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금 더 구체화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특검법 2조 1항 13호 그대로 보면 전단이 윤석열이 보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윤석열 개인이 보고받을 수도 있고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보고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은폐, 무마, 뭐 사건의 은폐, 무마, 증거 조작, 증거 인멸, 뭐 적법 절차 위반 등 이것이 개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로 수사기관에 의해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대통령실과 그 수사기관의 결탁으로만 가능한 사건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일단 그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저희는 보고 수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럼 혹시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가 동시 입건된 경우도 있는 건가요? 자, 여러분들 그 높은 관심은 고마운데요. 지금 이 사건이 지난주 금요일 날 대검 뭐 검찰총장 직무대리께서 생중계에서 얘기하고 나서 이렇게 그 국민들에게 아주 관심도 높은 사안으로 부각이 된 겁니다. 저희도 이제 기록을 받았습니다. 기록을 받았는데 그 기록이 총 60건입니다. 그러니까 기록 검토할 시간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데 사실 안타깝게도 그 기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받은 기록 중에 검사나 수사기관 관계자가 입건된 것이 있는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특검이 갈 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천천히가 아니라 앞으로 가면서 같이 여러분과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